실무 이론 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회계 부서의 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 대리의 답변에 해당되는 결합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상품 판매 홍보음을 100만 원을 제작하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박 대리 보시면 상품 판매 홍보물을 제작했고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장부 기록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그렇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이고요. 네, 홍보를 했습니다.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단어 이름 광고를 위한 지출,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비용의 발생이 일어났죠.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 평가 2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야, 너무 쉽게 나왔다. 5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었죠. 네, 총계정 원장은 재무제표가 아니죠. 네, 주요 장부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에 해당되진 않죠. 총계정 원장을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이론 평가 3번 문제입니다. 순환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회계상 거래가 일어나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금액의 변동이 생겨야 되겠죠? 금액의 변동이 생긴 다음에 어디다 기록해줘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분계를 해주죠. 그렇죠?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이렇게 장부 기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찌릿찌릿 전기를 해주죠. 네,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해줍니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데 일단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잘 맞는지 시험 삼아서 산출한 표, 네, 시산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다 하면 재무제표를 완성해 주면 되겠죠. 실무이론 평가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 매입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외상 매입금 뭐죠? 외상으로 구입했다. 갚아야 될 돈이네. 갚아야 될 돈이네. 갚아야 될 돈이네. 자, 당기의 외상 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 날 갚아야 될 돈이 45,000원이 있었어요. 갚아야 될 돈 45,000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보시면 당기 외상 매입금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외상으로 더 구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더 생겨났죠. 45,000원만큼 갚았어야 됐는데 갚아야 될 돈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그리고 지급을 했겠죠. 그 지급한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갚아야 되는 금액이 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산할 수 있죠. 45,000원에서 33만 원 갚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얼마를 지급했길래 12월 31일 날 7만 원이 되겠습니까?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0만 5천 원을 지급했으니까 12월 31일 날은 갚아야 될 돈이 7만 원이 되겠죠. 실무이론 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이번 연도 12월 31일 날 재무제표로 기록될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상품 티 계정 그려보셔도 되겠고요. 저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상품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안 팔린 상품이죠. 판매용 물건이 11만 5천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구입한 게 있겠죠. 그쵸? 네, 구입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셔야죠. 매입 애놀이,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주셔야죠. 그러니까 총 매입액에서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게 됩니다. 그쵸? 그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이죠. 즉 1월 1일 날 11만 5천 원이 있었고요. 이번 연도 200만 원 구입했는데 10만 원만큼을 매입 애놀이 했습니다. 깎아주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있겠죠? 네, 12월 30일 날 창고에 50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팔렸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 평가 6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건물과 관련돼서 지출과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건물의 가격은 얼마? 1억 5천만 원인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들 싹 다 더해 주셔야죠. 부대 비용 더해 주셔야 됩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더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450만 원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750만 원 더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요거는 그렇죠? 구입이 다 끝난 이후의 지출이에요. 지금 구입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실무 이론 평가 7번 문제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코드 번호로는 800번대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해야 되겠죠? 그치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죠. 그렇죠? 영업 외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자가 있죠. 네, 이자 들어간 건 영업 외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있죠. 네,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손실이 나온다.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무슨 손실이 나왔어요. 이건 900번대입니다. 교육 훈련비는 맞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 기부금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영업 외 비용에 속하게 되겠죠. 접대비, 업무 추진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자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에 대해 손상각비도 아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네,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도 800번대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직원 사내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도시락을 구입했다. 구입 비용의 단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렇죠? 복리후생 한 거죠. 그렇죠? 왼쪽 차변의 단어 이름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래처를 위해서 썼다면 업무 추진비라는 단어 쓰죠. 접대비라는 단어를 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네, 누구를 위해서 지출을 했는지 지출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보험료 관련 거래 내용입니다. 비용. 자,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를 물고 있어요. 이번 연도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죠. 이번 연도의 보험료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급 비용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번 연도 비용은 얼마인가? 이번 연도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자, 9월 1일 날 보험료를 12개월치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렇지만 발생주에 의해서 12월 31일 날 미경과분 보험료를 계상하다. 결산분계라는 것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240만 원 중에 9월부터 보험료를 냈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4개월치만큼은 이번 연도 보험료네요. 그래서 12분의 4 계산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정답은 2번 80만 원이 될 것인데 밑에 해설 보시면 결산 분계까지 해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문제 푸는 과정에서 사실 안 푸셔도 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번 연도 보험료를 묻고 있기 때문에 12분의 4개월치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도 이렇게 결산 분계는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를 취소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12분의 8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160만 원 보험료 취소를 해주고요. 먼저 지급한 비용이죠. 먼저 선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결산까지 이렇게 장부 기록 해놨는데 사실 쓸데없는 자료였습니다. 네.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이번 연도 말 결산 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언제 취득을 했냐면요. 작년도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정률법이래요. 정률법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내용 연수는 의미 없겠고 정률 비율을 이렇게 주어졌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연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취득했다고 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0.45 곱해 주시면 작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당기에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한 번 더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0만 원에 대해서 0.45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5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번 연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0만 원에서 450만 원만큼 가치가 줄어들었죠. 네, 그쵸? 네, 거기 금액에서, 장부 금액에서, 네, 또 곱하기 0.45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1,000만 원에서 45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0.45를 곱해주시면 두 번째 연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겠네요. 그쵸? 247만 5천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팁을 줬죠. 정률법 나오면 숫자가 지저분하다. 숫자가 지저분한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사실 2번 보기하고 4번 보기가 숫자가 지저분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정액법을 일단 계산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5 해주시면, 그쵸? 200만 원이 나오죠. 그쵸? 그 200만 원보다는 더 가치가 감소되는 게 정률법이죠. 200만 원보다 조금 높은 거,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요게 팁이었죠. 전산유기 할 때 요런 게 팁이었습니다. 그쵸? 예, 697만 5천 원은 너무 금액이 큽니다. 그쵸? 예, 정액법을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거보다 좀 큰 숫자 지저분한 거,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률법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거 올라가려면, 그리고 FAT 1급 올라가려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